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 요양보호사 7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대상자가 연하곤란을 가진 경우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액체는 점도를 낮춰 목 넘김을 좋게 하여 제공한다. 3번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4번 딱딱한 고형의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장운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질긴 음식을 제공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에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것처럼 점도를 낮추시면 살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증점제를 첨가해서 점도를 높여야 목 넘김이 좋아집니다. 고형의 음식은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셔야 되고, 이 또한 질긴 음식이 아닌 부드럽게 조리해서 제공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37번. 의식이 없는 내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준다. 2번 식사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3번 영양액이 새는 경우 주입 속도를 낮춘다. 4번 영양 주머니는 위장 높이와 같게 건다. 5번 비위관이 빠진 경우 빼준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너무 차가워도 문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너무 뜨거워도 문제. 자, 2번 같은 경우에 청각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용량액이 새는 경우라면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보고를 취해 주셔야 되죠. 자, 용량 주머니는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줍니다. 비위관이 빠진 경우라면 관리자는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38번 대상자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안감의 결막낭에 안연고를 짜 넣는다. 2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0cm 정도 짜 넣는다. 3번 점적 후 비로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밀어 넣어준다. 5번 안연고 사용 시 처음 나오는 것부터 짜 넣는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준다. 자, 상안검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안검의 아래 결막낭 위에 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점적 후 눈을 감고 안구 움직이게 해주시면 돼요. 비료관을 눌러주는 건 연고가 아니라 아니야. 액체로 되어 있는 약물이죠. 그 다음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제 적신소금 닦아주셔야 되고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서 버립니다.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39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해준다. 3번 변기는 차가운 물에 담가둔다. 4번 몸을 옆으로 돌려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대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눕힌 후에 변기도 대주시고 방수포도 대주시고. 네. 자, 들어서 될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설명했지. 옆으로 돌린 뒤에. 그 다음에 침대 머리 쪽을 올려주셔야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데워주셔야 되고, 자, 순서가 바뀌었죠. 혼이불로 덮고 바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40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으로 빈틈없이 붙인다. 2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낮게 두어 이동 시 편하게 한다. 3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 위에 앉도록 한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스스로 용변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붙여주셔야 되고,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를 같게 하셔야지만 낙상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도록 한다. 이런 거, 네. 스스로 앉을 수, 편법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스스로 용변 처리가 어렵다. 그럴 때는 닦아주시는 게 어디지 어디로 가나요? 순서 바뀌었죠.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41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는 이동변기 사용을 시도하지 않는다. 2번 물티슈로 둔부를 닦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3번 둔부 주변에 발적이 보이면 발진 연고를 발라준다. 4번 기저귀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놓는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저귀 사용 돕기 하실 때도 허리 들 수 없다면 옆으로. 네. 자, 1번 같은 경우, 약간의 도움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동변기 사용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저귀를 쓴다고 기저귀만 해주시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려주셔야 돼요. 물티슈 쓰신 경우에도.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발적이나 욕창이 관찰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안쪽면이 보이시면 내용을 바꿔서 튀어나오는 거죠.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을 비울 때는 맨손으로 한다. 2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는 바닥에 닿게 한다. 4번 아랫배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5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물로 세척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해 주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일용 장갑, 장갑을 착용하셔야죠. 감염 위험성으로부터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아주셔야 돼요. 바닥에 닿게 두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배출구를 잠그셨다면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꽂아줍니다. 자, 43번. 장누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장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이 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면 비운다. 2번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3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4번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5번 복벽을 통하여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이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쵸? 네, 착용해 주셔야 되고, 1번 같은 경우에 가득 채워주면 비우는 게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채워주면 비워주셔야 됩니다. 자, 주머니는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고요. 수분 섭취는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는 것은 장루가 아니라 요루죠. 이 장루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배설시키게 만든 인공 항문입니다. 44번 치아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 돕기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칫솔질한다. 2번 치실을 사용한 후 칫솔질을 한다. 3번 치약은 칫솔물 위에 두툼하게 올려 짠다. 4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5번 칫솔질은 매 식사 전 30분 이내에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올바른 칫솔질 이렇게 했으니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준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머리 부분은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해주셔야 되고요. 치실은 칫솔질 후에 사용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치약은 칫솔모 아래까지 깊게 눌러 짜주셔야 되고 칫솔질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45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근 후 세척해서 사용한다. 2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3번 아랫니는 엄지가 입안을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넣는다. 4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삽입을 한다. 5번 꺼즈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닦는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의치 삽입제는 구강 세정제로 입을 좀 충분히 헹궈주셔서 윤활제 역할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이 됩니다. 자, 아랫니는 어디가 들어가나요? 검지가 입안을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해 주시고, 네, 의치 세정제에 묻히는 건 맞는데요. 꺼즈가 아니라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46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자극이 적은 오직 양말을 신긴다. 2번 발톱주에 염증이 있는 경우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번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4번
방수포는 피부 자극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정답은 3번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자, 피부 자극이 작은 재질은 모직이 아니라 면제품이죠. 네. 그럼 발톱에 염증이 생겼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불이나 바닥이 젖지 않도록 방수포는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4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2번 회음부, 다리, 발, 몸통 순서로 물로 헹구고 닦는다. 3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로 욕조에서 나오게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이내로 한다. 5번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노인은 강제로 시킨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 뿌려준다. 핸드폰 알람이 살짝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찍다 보니까. 자, 체온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쵸? 1번 같은 경우에, 자주 뿌려주시면 되고. 자, 2번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다리가 먼저죠. 다리, 발, 몸통, 회음부. 요렇게 갔어요. 순서가 맞는 거라서. 네, 오답이 된 거고요. 자,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순서는 동일합니다. 예, 편마빗이라면 공간 쪽 다리가 들어가고 마비쪽 다리가 따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왼쪽 편마빗이니까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고 왼쪽 다리 나올 때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자,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예,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노인에게는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단추 있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이건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5번이죠. 자, 일단 수액을 맞고 있다. 수액이 가운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답이에요. 머리와 수액은 항상 가운데 위치합니다. 네, 왜냐면 수액을 맞을 때는 단추 있는 옷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일단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 입힐 거니까 입을 때는 예, 마비된 쪽, 불편한 쪽부터 입히잖아요. 그래서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수액이나 머리가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기를 만들려면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2,000개 이상 만들어 보면서. 안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인력으로.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지선에서 푸는 문제인데 뭐 그거 못하겠어. 자신감 갖고 푸셔도 충분히 정답 다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히는 순서 하셨으니까 벗기는 순서 한번 해보시고 왼쪽 편밥이니까 오른쪽 편밥이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정지 버튼 누르고 내가 문제를 만들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가보시는 공부면 와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저는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49번 침대에 걸터 앉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해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어깨를 잡아준다. 4번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해준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자, 앞에서 보조합니다. 머릿속에 장면이 상상이 되실까요? 그 상상만 되시면 답은 다 보여요. 혹여라도 뭔 소리지? 상상이 안 되신다면 표준교재를 다시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위 변경은 연상 능력으로 시험 문제를 찾는 거거든요. 연상은 보이지 않아도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예, 그거면 다 돼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49번 같은 경우에 1번 맞죠?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주셔야 일어나실 때 잘 일어나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2번은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왼쪽. 예, 마비가 지금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니까 왼쪽 무릎에 대고 지지해준다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자, 3번, 4번은 모두 다 틀려요. 예, 왜요? 요양보호사의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해 주시잖아. 그쵸?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같은 표현은 옆에서 보조법에 해당하는 일부의 내용이잖아요. 다음 갑니다. 자, 50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탑승해서 이동하고자 할 때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가 시트를 눌러 편다. 나 팔걸이를 펼친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잠금 장치를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팔걸이를 펼쳐주시고, 다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트를 눌러 펴줘서 해주시면 됩니다.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대상자의 왼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나.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내려앉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네. 자, 가장 먼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휠체어를 잠그고 발받침대에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옆에서, 네, 왼쪽 편법이니까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시고, 네, 건강한 손인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 힘을 내려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번호를 쓰면서 했어요. 예, 해설이라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CBT 시험장에 풀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드렸던 시간에서 예, 머리로 온전히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가나다라 순서 맞추는 문제 좀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여기도 51번도 잘 순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렇다면 표준교재를 좀 이용하셔서 그림을 좀 봐주시면 확실히 이해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체위 변경이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상이기 때문에 연상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그림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동영상들을 예,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시청과 한 번만 좀 이렇게 그림을 반복으로 봐주신다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공부 방식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5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놓고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에 대어준다. 3번 오른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발부터 자동차에 올려준다. 5번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앞자리 보조석에 앉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마비된 축인 오른쪽에 대어 주셔야 되고요. 건강한 쪽 손이 왼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힐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 도와주셔야 됩니다.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에 올라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정답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맞습니다. 자,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 건 전부 다 오다. 이지선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간다 했어요. 예, 근데 여기 글씨도 제가 써주기도 했어요. 친절하게 왼쪽 현밥이라고. 글씨 없이도 문제 만들 수 있어도 그럼요. 우리 선생님 찾을 수 있죠. 왜? 지팡이 잡은 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자,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마비 다리를 끌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가 가고 그 다음에 마비 다리 왼쪽 다리 순서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내려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편마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늘 한 가지로 여러 개의 상황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갑니다. 자, 5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연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미끄럼 방지 매트, 2번 이동욕조, 3번 요실금 팬티,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자세 변환 연구.
정답은 네, 2번 이동육조죠. 자, 구입 품목, 대여 품목,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이 있습니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구입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이 들어가고요. 대여 품목에 수동 일체어, 정돈 침대, 수동 침대, 이동육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왜 나왔죠? 지금 이동육조? 지금 제가 안 부른 건 다 뭡니까? 구입 품목이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글씨로 문제가 출제하기도 하고, 저도 앞에 차시에서는 그림 문제를 많이 냈었죠. 네, 다음 그림 쫙 그리고 여기서 구입품 골라라, 대여품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하는 영역입니다. 55번 대상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일 세척용 세척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척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근다. 2번 음식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에도 손을 자주 씻는다. 3번 육류, 생선류, 달걀 등은 중심 온도를 55도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4번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해도 된다. 5번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은 함께 보관한다. 정답은 네, 2번이죠. 네, 손 씻기. 전, 중, 후 언제든지 하셔야 되고 1번 같은 경우에 5분 이상 담그지 않습니다. 자, 중심 온도는 7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예, 중심 온도가 되도록 익혀 드셔야 되는 거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름식에는 다양한 식중독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과 분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6번 재가 대상자가 안전한 장보기 방법으로 예, 대상자의 그쵸? 안전한 장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 냉동식품은 집에 도착한 후 가능한 빨리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구입한 고기 생선 채소들은 서로 닿도록 장바구니에 담아둔다. 3번 식품 안전을 위해 즉석식품, 어패류, 육류 순으로 구입한다. 4번 장을 볼 때는 가격만 고려해서 선택한다. 5번 장보기 시간은 제한이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2번 같은 경우에 각각 포장해서 서로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순서 있죠? 네, 이 3번 순서 조금 확장해 가겠습니다.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쌀이나 통조림, 라면,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냉장 냉동식품, 그 다음에 육류, 어패류, 즉석식품 순으로 구입합니다. 여기는 순서가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가 있어야 맞는 거죠. 자, 4번 장을 볼 때는 품질인 신선도, 가격,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셔야 되고 장보기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십시오라고 표정태지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57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1번 중성세제로만 사용 가능, 2번 손세탁 불가능, 3번 40도 물로 세탁함, 4번 삶을 수 있음, 5번 물세탁 안 돼. 네, 정답은 4번이죠. 95도에서도 이 물로도 세탁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삶을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고 손세탁 가능합니다. 세제 종류는 제한이 없죠. 아무것도 써있지 않기 때문에. 58번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은 주로 사용하는 한 곳만 밝게 유지한다. 2번 환기 시에는 직접 환기 방법을 사용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화장실에는 배설물이 잘 보이도록 보일 수 있도록 간접 조명을 설치한다. 5번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습기를 좀 없애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경우 조명은 한 곳만 지나치게 밝게 하면 이게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다음 환기하실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직접 환기가 아닌 간접 환기를 쓰시는 것이 좋고 난방도 국소 난방보다는 네, 전체 난방이 좋죠. 그다음에 배설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명 전체를 환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9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느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2번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둔다. 3번 변비가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요실금이 있는 경우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식사 전에는 화장실 이용을 강요해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에 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시간과 양의 습관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자,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시간이 바뀌었죠. 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며 운동한다. 2번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한다. 3번 선 자세 운동보다 앉은 자세 운동이 효과적이다. 4번 과거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5번 혈압이 높은 경우 의사의 검진 없이도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굽이 높은 신발은 위험하니까 굽이 낮은 신발. 앉은 자세보다 선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운동 기능을 평가해 주셔야 되고요. 혈압이 높은 경우라면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61번. 시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매 대상자가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방을 바꿔준다. 2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3번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준다. 4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5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취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뭔가 환경적인 부분에 개선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좀 적절히 유지되어 있는지, 뭐 습도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는 것이 보기 5개 중에서 정답 문항입니다. 자, 62번. 잠을 자다가 네, 깨어나서 옷을 벗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준다. 2번 방의 실내온도 습도를 확인한다. 3번 집 청소를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4번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혼을 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61번 문제와 조금 내용이 비슷하죠. 예, 보기가 다르죠. 네, 사실 시험장에 가셔도 그렇습니다. 네, 보기가 달라요. 답은 똑같을 수 있고, 비슷할 수 있고, 왜냐면 돕기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배회를 하시든, 그렇죠? 예, 옷을 벗고, 어찌 보자면 옷을 벗고 배회한다? 그럼 이게 배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전 수면장애일 수도 있고, 비슷하나 정답은 거의 동일하다는 거. 어르신이 불편한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 어르신 자체의 문제로는 우리가 해결시켜드리기 어렵지만, 환경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주변의 환경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개선시켜 줄 수 있다면 덜 나이 없이 좋습니다. 자, 63번. 종이 접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종이가 잘 안 접혀진다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종이 접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2번. 요양보호사가 대신 접어준다. 3번. 다른 종이로 바꿔준다.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단팥빵 먹으러 가자고 한다. 5번. 프로그램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치매 어르신의 관심 변화를 좀 유도하셔서 이 관심 변화가 주의관계법이잖아요. 네, 다음 갑니다. 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려 밖으로 나가겠다고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안 볼 때 신발을 모두 치워버린다. 2번 현관에 불을 끄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시켜준다. 3번 치매 대상자 딸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4번 시설장의 허락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5번 밖이 어두워서 위험하니 낮에 가자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딸과의 좋은 추억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심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65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 있는 방으로 이동시켜 격리한다. 2번 이상한 행동이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인지 확인한다. 3번 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처한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녹취해서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자, 이 상황 또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음담패설이 어떤 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치매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특수한 좀 환경이나 원인이나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데 예,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땐 이분을 성희롱으로 간주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물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보기 5개 중에서는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66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1번 부드러운 말로 안정감 있게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침을 뱉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3번 왔다 갔다 하면 낙상할 수 있으니 앉아 계시라고 말한다. 4번 시끄러운 소리로 자극해서 환경을 바꿔준다. 5번 대상자가 멈출 때까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이런 문제 행동심리 증상은 제가 아까도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통 이게 초조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고 어떤 신체적 불편이나 욕구가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뭐 그런 건 딱히 없는데요. 그럴 때는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준 주요 환기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나 원인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거, 이게 문제행동 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 철칙이거든요. 수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 예, 이것도 상황별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저는 알려드려요. 수업 시간에. 상황별 사례 토의부터 막 역할과 다 끝나고 나면 공통점이 뭘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제가 드리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사실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체적 불편한 어떤 원인이 찾아진다. 그런 문항이 없을 땐 주요 한계가 답이고, 이런 게 있을 땐 얘네가 답이고, 이게 철칙이 정답을 찾아가는 순서잖아요. 네. 67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명사, 의자, 손자보다는 대명사죠. 그 사람, 거기를 사용한다. 2번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본다. 3번 신체적 접촉은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와 1m 이상의 거리에서 말하는 것이 좋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질문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고향 사투리는 나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번 같은 경우 순서가 바뀌었죠.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 사용하셔야 되고, 신체적인 접촉은 적절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1m 이내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에게 진행되는 인지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프로그램에는 정형화된 틀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종류와 난이도는 변경할 수 없다. 3번 가족이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정신행동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 5번 보호자의 정서 상태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정답은 3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난이도 종류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네, 정신등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의 정서 상태가 아닌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9번. 감정 대상자와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1번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2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3번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4번 나쁜 내용을 해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번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방해하는 경우니까 3번이죠. 네, 전문가임을 주장하는 건 말하기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좋은 거고요. 자, 70번.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한다. 2번 부정적 정서는 강조해서 말한다. 3번 상대를 평가하며 말한다. 4번 감정은 최대한 많이 드러낸다. 5번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다시 수용적 태도, 경청을 취한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말하고 다시 경청 돌아가는 거 맞죠? 네.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본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부정적 정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감정을 최대한 많이 드러낸다.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네,
이게 좀 절제하는 표현법이 나전달법이잖아요. 7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을. 자, 대상자가 딸이 바쁜지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더 외로워. 자, 요양보사 1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전화 올 테니 걱정 마세요. 2번. 딸이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3번.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4번. 어르신이 우울해하시니 제가 더 힘이 듭니다. 5번.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산책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외로워라고 하셨죠.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돼요. 네, 어르신 많이, 그죠? 네, 많이 외로우시죠. 그죠? 외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우신 그 이유가 뭐냐면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외로우시죠, 어르신. 네,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어떤 말을 제가 조금 앞을 따라하는 말을 줄여놓은 것 뿐이고요. 이때 대상자가 말하는 이 감정이 뭐냐는 거죠. 보고 싶은 거죠. 딸이 그립고.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7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5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있죠. 입을 크게 벌린다. 네, 입 모양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알아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이니까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73번. 언어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네, 죄송합니다. 1번 보기 변경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나오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빨리 해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자, 1번 짧은 문장으로 빠르게 말한다. 2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 3번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한다. 4번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5번 면담을 할 때는 서서 이야기한다. 예, 정답은 3번이죠. 네. 자, 짧은 문장으로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 주셔야 되고, 자,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 하시면 안 되고,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74번. 수해와 태풍 예보 시 적절한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문을 열어둔다. 2번 지하 주차장으로 피한다. 3번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올린다. 4번 몸이 물에 젖었다면 물로만 씻고 말린다. 5번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안전하죠? 1번 같은 경우에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물을 막아주셔야 되고 지하주차장 침수염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는 줄여주셔야 되고 몸이 물에 젖었다면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오염물이 많이 묻은 물일 수 있거든요. 네. 75번.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꺼내고 나. 머리, 팔 순서로 가운 안으로 넣어서 입고 다. 어깨 정리, 허리끈 묶기,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라. 가운 안쪽이 몸을 향하게 펼쳐서 어깨 부분을 잡기. 자, 찾아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제일 먼저 꺼내주신 다음에 가운 안쪽이 몸을 향하게 펼쳐서 어깨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팔 순서로 이 안에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깨 정리, 허리끈 묶기, 비닐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76번. 대소변이 묻은 의류를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오염이 약한 경우 맨손으로 처리해도 된다. 3번 대소변이 묻은 의류는 문질러서 손세탁을 한 후 비표백세제를 이용하여 세탁기를 돌린다. 그다음 4번 대소변이 심각하게 묻은 경우 버린다. 5번 오염된 의류는 하루 종일 모았다가 한 번에 세탁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에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장갑은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장갑을 먼저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3번은 맞는 표현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삶거나 살균 표백제를 사용해 세탁해 주시면 되고요. 오염된 의류는 미생물 번식으로 감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세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77번 질식시 대처법인 하임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바닥에 똑바로 눕힌다. 2번 한 번에 이물질이 빠지지 않도록 중단한다. 3번 빠지지 않도록이 아니라 빠지지 않으면이죠. 그죠? 안 나오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3번 대상자 앞에 서서 주먹쥔 손을 배에 닿도록 한다. 4번 가장 먼저 대상자 입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찾는다. 5번 등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딱 하임리법의 기본, 네, 기본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 서 있게 하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빠지지 않으면 후상방으로 반복해서 계속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가 없네요. 등 뒤에 서셔서, 그쵸? 등 뒤에 서셔서, 예, 위치는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꼽과 명치 중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스로 가장 먼저 기침을 하게 하셔서 뱉어내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78번 대상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2번 호흡곤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화상 부위를 만져본다. 3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데워주어 화상면의 확대를 줄여준다. 4번 화상 부위를 마른 꺼즈로 덮어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5번 즉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고 또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자세로 옳은 것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네. 자, 일단은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엎드려 놓고 하시면 안 되고 그죠? 네, 이렇게 흉골로 가야 되는데 일단 세 개는 맞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아이고 여기 가슴에 닿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닿지 않게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 양팔은 쭉 펴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또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예, 피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3번밖에 없어요. 잘 찾으셨을 겁니다. 네. 8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장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네, 제일 먼저 전원을 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인다. 네, 그 다음에 네,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죠. 네, 분석하실 때는 네, 떨어지세요. 그렇죠? 네, 다 손을 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네, 심장 충격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때도 비키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7회 45분 정도 다 풀어봤는데 예,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조금 네, 추가 설명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40번 문제예요. 음, 사실 제 지금 이 해설은 물론 예, 그냥 유튜브에 영상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데 이 해설의 가장 취지와 목적은 제 문제집을 구매하신 선생님들한테 AS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문제집 출간 의도 중에 하나가 문제를 유튜브에서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사실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독자가 늘던 영상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신경 안 써요. 네, 왜냐면 제가 제 문제집을 구매해준 선생님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40번에 문제집을 구매하신 선생님들만 아실 겁니다. 예, 40번에 문제 보기 3번이 이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배설 중에 말을 계속 건넨다.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막 문제를 옮겨오면서 앞에 문제를 보기 3번을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가지신 분들이 열쌤 문제 보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냥 이제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항도 어차피 정답이 아닌 정답과 오답의 오류가 났을 때가 문제집이 가장 큰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한 번은 다시 좀 짚고 네,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배설 중에 말을 계속 건넨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얘는 정답이 아닌 오답인 거죠.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신경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네, 말을 건네면 용변 보시는 분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답과 오답을 한 번만 구분하는 걸 좀 교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영상을 다시 찍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기에는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요. 어, 하는 일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저의 핑계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잘못한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문제를 놓고 보시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잘못된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정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그런 분들 끝까지 봐주실 거라서 그래서 제가 40번의 요대 문제는 80개 다 끝난 다음에 설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내용을 첨언을 드리니까 조금 너그러운 아량으로 좀 이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문제집도 중간중간에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찾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을 잘 또 수정해서 또 이제 다시 또 이세가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좀 교정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까지 첨가하면서 예,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도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했어도 강의를 했어도 부족하고 또 사실 문제집은 뭐 처음 출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실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부족하고 실수하는 부분은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문제집 구매진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채워가면서 또 이제 다음 회차 남은 것들은 다시 한번 검수 잘해서 이런 실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널쌤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또 8회차를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8회부터는 시간 타임을 조금 네, 뒤로 조금 연장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죄송하다 인사 좀 드리면서 네, 그럼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